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행복한 일터는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얘들아 반갑다. 뭐야?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차가 좀 막히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그랬어? 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근데 전 얼마 전에 선배 얼굴 봤는데. 언제? 봤으면 인사를 하지. 아니 TV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슨 일로? 아니 제 저녁 먹고 뉴스 보는데 이 선배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선배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났다던데. 야야, 너는 쓸데없이 말 많은 거 여전하다. 어? 별일 아니거든. 그게 별일이 아니야. 나도 봤어. 순수야,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선배님 잠깐만요. 입 아프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저께 신상 노트북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게 동영상 기능이 빵빵해요. 제가 무선 인터넷 접속해서 뉴스 동영상 직접 보여드릴게요. 야야, 이거 뭐 하려고 봐? 아이, 별일인지 별일 아닌지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모이세요, 빨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뉴스쇼 남녀 공감 해피데이입니다. 한 공공기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해 2명의 여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곡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이번 사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한 직원을 만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괜히 여자들이 발끈해서 그렇지. 원래 그 여직원이 행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끼리 음담패설도 하고 외모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난달 이 회사 업무부 회식 자리에서 엠모 팀장이 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다른 여직원에게는 부부관계에 관해 물어보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진짜 억울합니다. 난 그냥 동생같이 귀여워서 스스럼 없이 대한 건데 그걸 갖고 성희롱이니 뭐니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해당 여직원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직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에겐 주의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뭐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별일 아니에요. 현재 여직원 2명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김용필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그렇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단순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용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용필 기자. 네. 이 성희롱 사건이 보았을 때 그냥 가벼운 성적인 언행, 농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성희롱에 괴로운 나머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 상담원과 고충 심의위원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관련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을 보면 기관별로 남녀 각 1인 이상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해서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 피해자는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고충 상담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사측에서는 인사 규정이나 이 자체 지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같은 절차는 있긴 있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기관 내에서조차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있더라도 형식적이었고요. 그럴 경우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조직 자체가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여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회사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평소에도 이 직장 상사와 남자 직원들이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내서 여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성차별적인 관행도 공공연하게 행해줘왔고 또 업무에서도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조직 문화가 결국 성희롱 사건까지 만들고 회사 망신을 시킨 격이 됐는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면에는 직장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차별을 하지 않는 조직일수록 성희롱 사건 발생 확률도 낮을 뿐 아니라 해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 역시 잘못된 호칭 사용과 외모 평가, 성적 농담을 묵인하는 등 구태의연한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은 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와, 김혜정 씨. 야, 오늘 날도 더운데 아주 시원하게 입었네. 아, 네. 이 남자들이 말이야.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어. 밑에서 바람이 술술 불어오면 좋잖아. 그치, 박대리? 여자들도 불편한 거 많아요. 평소 이 회사는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 없이 하고 외모에 대해 비유나 평가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축하해요, 선배님. 고마워. 최근엔 공모에서 당선된 여직원 대신 차순위자인 남성을 발령해서 무리를 빚었는데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해외에 생활이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여직원을 배려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패밀리! 자, 한 잔씩 쫙 마시고 모든 걸 다 풀어버린다. 오케이? 오케이! 김효정! 고! 김효정! 아유, 박대리. 나가서 같이 기분 좀 풀자. 노래 좀 하고. 됐어요. 아, 회식 하루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유, 미수건님. 기분 좀 풀으세요. 부장님, 왜 자꾸들 그렇게 부르세요? 부장님이 제 동생도 아니잖아요. 미수건님. 아이, 좋잖아, 정겹고. 남자들은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아이고, 별걸 다 트집잡네. 아이, 그렇게 여자가 뻣뻣해서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여자는 자고로 부들부들 야들야들 해야지.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춤을 강요하고 음담패설과 부부관계까지 묻는 등 성희롱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지금 브루스 타임 어때요? 브루스? 브루스? 오케이. 브루스 타임. 아, 개민 씨, 당첨. 여직원은 블루스를 강요하는 상사가 불편했지만 평소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난 김여정 씨는 그날 밤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못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들이 보고서가 이게 뭐야? 어? 어제 야근한다더니 야동 봤지? 아니에요. 아이고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코가 커서 그런가? 아, 부장님 참.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예. 왜? 부장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얘기? 지난번 회식 자리요. 내가 좀 장난이 심했지? 미안. 응? 해당 팀장에게 공식 사과와 각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김여정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불만 있는 다른 직원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피해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후로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죠. 후배가 회사 나갈 때까지. 선배로서 막아주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저도 죽을 맛인데 본인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 쌀벌해서 죽겠어요. 거래처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야. 평소에는 다 내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여자들이나. 선배님. 배고파? 배고프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예, 빨리. 결국 해당 여직원은 동료들의 수근거림 속에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같이 근무하던 선배도 얼마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성적 농담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젠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 이게 별일 아니에요? 결국 여직원들이 전부 그만둔 거네요. 분위기가 저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럴 의도는 없었거든. 성희롱이란 건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꼈을지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라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여자들은 승진하기도 어려운 편이야. 이렇게 보니까 새삼 미안하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일수록 성희롱 발생 확률이 되게 높대요. 뒷수습도 문제야. 니네 회사처럼 서로 니 편 내 편 나뉘어 싸우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내 친구 회사는 성희롱한 부장님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대요. 성희롱은 개인 문제가 아니야.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고.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퇴설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인재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야. 조직 문화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성희롱 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뭘 또 몇몇 회사 얘기지. 아니에요. 이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심각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업계 동무한다거나 뭐 여성이라고 해서 단순 업무나 뭐 차 심부름이 조금 더 남성보다 많은 거, 좀 치마 같은 걸 좀 입어줘야 남자들이 다닐 맛이 나지, 뭐 이런 거.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도 다시 등급 매기고 등급 매기고 그러니까.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이 2위,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분은 상하지만
그런 대체로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좀 전에 어떤 대리님이 이렇게 얘기가 너무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할 뿐이고.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170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의 권력 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직무상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저항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는데요. 대응을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문제인식도 커졌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당황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도 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일명 방관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희롱의 표적이 아니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목격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등 분쟁과 다툼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뛰어난 인재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2차적인 무형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성희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는 대화 수위에 따라 축구 심판처럼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든다는 의견 외에도 옛날에 밤중에 실례하면 머리에 키를 씌웠듯이 성희롱 가해자 머리 위에 키를 씌워서 회사를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발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성희롱의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평소 성희롱 예방 조치가 잘 돼 있고 조직원들의 남녀평등 의식과 성인지 수준이 높은 경우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지난해 성희롱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D공단입니다. 다른 지점에서 전근온 이 과장은 여직원들 어깨에 손을 얹거나 스스럼 없이 성적 농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지선 씨는 살 좀 빼야지. 뚱뚱하면 임신도 잘 못한대. 살 좀 빼자. 과장님, 결제서류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거? 섹시 흥분? 응? 재밌지? 결국 문제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간 직원들은 장소 특성상 의자를 붙여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한 여직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직원이 좁은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이 과장은 여직원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여직원을 무릎 위에 앉힌 듯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분위기 살리려면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게 좀 안타까워요. 야 이거 니네 회사 아니야? 맞아. 니네 회사 그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평가 대상도 받고 그랬잖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고 뭐 윗분들도 권위적이지도 않고 성희롱 교육도 잘해서 서로 잘 대처하거든. 근데 새로운 과장님이 회사 분위기 살린다고 하다가 그러신 거지. 분위기 살리는 것과 성희롱은 다르지. 피해자가 상처를 받잖아. 맞아.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그 여직원한테 살을 빼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이어트 정보까지 준 상사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결받은 사건도 있었어. 와 진짜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 상사는 자신의 딸도 살이 쪄서 그 여직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니지. 지속적이고 반복된 외모평가도 성희롱이야.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잖아. 가벼운 외모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물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언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끊어줘야 돼. 다들 사소하게 시작한 건데 문제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말이야? 입 아프다니까. 울트라 스펙타클 어메이징한 이 노트북에 결말이 다 들어있다니까. 자, 뉴스 큐! 결국 여직원회의 문제 제기로 사내 고충상담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특별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매우 불쾌해했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득하자 나중에는 본인이 무리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충격을 받은 여직원에게는 휴가가 주어졌고 복귀 후 다른 동료들의 배려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사내에서도 성희롱 구제 가이드라인이 있어 회사 측의 대응도 적절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법을 살펴보면 동료들끼리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동료들 간에도 존칭을 쓰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희롱을 막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도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끝에 더 이상 성희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져 다른 기관보다 더 좋은 영업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사과와 화해로 끝이 났지만 원칙적으로 조직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성희롱 사건을 무리 없이 해결한 D공단. 교육과 홍보가 잘 돼 있고 구성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지력도 높아 기관이 적절하게 조치해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배 회사랑 순순해 회사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그러게 순순해 기관처럼 대처 방법이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순수야, 너희 직원들이 사전에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을까? 글쎄, 사실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 상사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럴 땐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해봐. 내 경험 얘기해줄까? 얘기할 때 꼭 어깨에 손을 올려놓거나 팔을 잡는 부장님이 계셨어. 내가 살짝 몸을 빼면서 좀 불편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잠깐 어색하긴 했지만 허허 웃으시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더라고. 나도 우리 부장님께 메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만 보면 요즘 초콜릿 복근이 인기라고 너도 식스팩 있냐, 왕자 새겨지냐, 위통 좀 벗어봐라.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당황스럽긴 해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장 주시던데요. 와, 잘했네.
결국 서로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네. 선배, 이제 알겠어? 무심코한 성적 언행이라도 주변에서 적절히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데 정말 잘못한 게 맞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아, 정구가 원래 착했잖아.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이제 정말 그러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건배? 예? 건배. 건배.